최근 월가에서는 91%의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모두가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마치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상황과 꼭 닮은 꼴이라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업률이 스파이크로 급등하면 경기 침체에 방아쇠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 50년 평균치보다 악화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월가의 팽배한 경기 낙관론,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최악, 그리고 경기 침체의 방아쇠 효과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인더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이코노미스트의 코멘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여기 소시에테 제네랄의 글로벌 전략가인 엘버트 에즈워즈인데요. 최근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포기했다. 이러한 위험한 발상은 2007년 당시와 꼭 닮은 꼴이다. 미국 경제는 약해지고 있고 잠재적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나친 경기 낙관론은 위험하다라면서 월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또한 그때 내가 경기 침체를 예측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고 했다면서 당시의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경기 낙관론에 도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나베, 즉 전미실물경제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가의 91%의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나베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가끔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10월에 79%에서 급상승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보면 경기 연착륙을 기대하는 전문가가 65%에 달하고요. 아예 무착륙이라는 응답자가 19%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경착륙,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명 중 8에서 9명이 경기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미자영업연맹, 즉 NFI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가의 전문가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NFIB가 무슨 기관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NFIB는 종업원이 10명 이하, 연 매출이 50만 달러 이하의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현재 총 회원이 전국에서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기업의 경기 낙관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2월에 89.4로 떨어져 26개월째 50년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보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 이 그래프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소기업 낙관 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할 때마다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50년간 평균치는 98이었고요. 지난 2월 이 지수가 89.4를 기록하여 26개월째 역사적 평균치보다 악화되어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체 사기업을 사업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의 크기로 분류해 보면 여기 이 막대 그래프와 같은데요. 10명 미만 15%, 10명 이상 100명 미만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이 25%, 1000명 이상 기업은 18%입니다. 이 중에서 10명 미만의 소기업을 포함하는 10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 과반을 넘는 57%에 달하여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IB가 발표하는 경기 낙관 지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실물 경제에 매우 민감한 경기 체감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청색선에 향후 6개월 실질 매출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10%로 우세하고요. 더군다나 향후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기업들이 무려 마이너스 36%나 더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들의 경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경기 침체의 큰 파도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청색 선은 NFIB의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빨간색 선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체로 두 지표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에 두 지표 모두 가파르게 하락했는데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살짝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보다 선행성이 더 강하다는 의미죠. 다만 팬데믹 이후에는 두 지수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에 따른다면 향후 수개월 이내에 서로 수렴하면서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샤의 법칙과 최근 고용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샤의 법칙은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 평균에서 1년 이내에 최저 이동 평균을 뺀 값이 0.5보다 크면 경기 침체의 레드라인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샴 지표는 작년 2월 제로에서 금년 2월 0.27로 급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실업률이 3.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후행 지표인 실업률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샴의 법칙은 가장 최근 3개월의 실업률 추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방아쇠 효과, 즉 트리거 이펙트를 잘 설명해주는 경기 침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업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향후 2개월간 연속으로 실업률이 4.0%, 4.1%, 즉 0.1%포인트씩만 올라가도 샴의 지표값이 0.50이 됩니다. 물론 이 값이 바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 최근 들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소시에테 제너럴의 글로벌 전략가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SM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셉 라버그나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그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특별 자문관을 역임할 정도로 매우 영향력이 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very high, 즉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2월 실업률이 1년 전 3.4%에서 스파이크로 치고 올라가 3.9%로 급상승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지출마저 둔화되고 있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라보그나의 이러한 평가는 맨 앞에서의 에즈워즈의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투자자들 사이에 경기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 이들 10명 중 8에서 9명이 경기 연착륙 또는 무착륙을 기대하고 있고, 경기 침체 전망을 아예 포기할 정도다.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대자뷰이며 향후 잠재적 경기 둔화 오염 신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그러나 NFIB의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50년 평균치보다 악화되어 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체감 경기가 바닥에 와 있다는 의미이고, 실업률이 4% 이상으로 급상승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샴 지표가 0.5를 상회하여 방아쇠 효과로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CPI, PPI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 스티키하여 연준의 금리나 피벗 시기가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한계 기업의 줄 도산이 이어지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경기 침체 신호를 상시로 근접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 투자 방향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